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영상 한번 찍어봐야죠. 이번 주제는 퇴직 임원들에게 제가 하고픈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기업에서 아니면 중견기업에서 뭐 상무, 전무 이러면서 임원까지 올라가서 별을 단 거죠. 하지만 이제 임원과의 계약은 보통 위임 계약이고 그거는 몇 년 내에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위임 이제 임원으로 지내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픈 말인데 이 영상을 따로 왜 찍냐면은요. 임원들은 노동법상 위치가 다소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근로자라고 보기도 그렇고 사용자라고 보기도 그래요. 그래서 노동법상 사업의 경영 담당자라고 볼 수도 있고 임원들을 아니면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의 광의의 사용자의 범위에 임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임원들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같은 거 받고 이럴 경우에는 또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임원들은 본인부터 스스로부터 본인이 근로자인지 임원인지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스탠스도 좀 애매하게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봤다는 거. 그리고 요즘 이 채널에 임원이었다는 분들도 가끔 댓글을 다는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뭐 임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 영상 만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첫째, 당신은 더 이상 임원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임원 그만뒀는데도 아직도 본인이 대기업 임원이었던 걸로 생각하고 여기저기 가서 잔소리하고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안 좋습니다. 임원일 때는 그나마 저 사람 삼성 임원이야. 저 사람 현대 임원이야. 이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고개도 숙이고 존중해 줘요. 하지만 퇴직했잖아요. 그럼 퇴직하면 더 이상 임원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기저기 가서 임원일 때처럼 목소리 높이고 하면은요. 세상에서 비웃음, 손가락질만 당해요. 그다음에 지금 당신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임원을 막 그만뒀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 밥 먹자, 술 먹자, 골프 치자 이러면서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장 비도 대주고. 그런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당신이 임원을 그만뒀지만 과거 당신이 몸을 담았던 그 회사와 커넥션은 아직 있을 거기 때문에 당신의 힘을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회사에 뭔가를 부탁하거나 그 회사와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결국은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한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니면 당신의 영향력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밝혀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당신한테 잘해준 그동안에 당신한테 갖다 바친 거 도로 내놓으라는 식으로 스탠스를 바꿀지도 몰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잘해주는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완전 돌변해가지고 이런 한 장이라도 본인 손해 안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또 당신한테 지금 잘해주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이 받은 그 퇴직금 보통 임원들은 노동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퇴직금을 받는데 액수가 커요. 그 퇴직금을 어떻게든지 보고 퇴직금 보고 당신한테 같이 사업하자 뭐 어쩌자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사업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돈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과거 그 퇴직 임원이라는 네임밸류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차면 망하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당신은 회사 이름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거를 상당수 임원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그동안 내가 수십 년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잘 먹고 잘 산 건 당신 능력보다는 당신이 속했던 집단 삼성이면 삼성, SK면 SK라는 그 회사의 네임밸류 덕에 당신들은 먹고 살았다고 봐도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그런 조직에 못 들어간 사람이랑 그런 조직에 들어간 사람이랑 사회는 대우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회사랑 연을 끊었으면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임원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서 과거처럼 사회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임원일 때는 회사 이름을 보고 잘해준 거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그 회사랑 연이 끊겼으면 그만큼 사회는 잘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신한테 지금 잘해주려는 사람들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당신을 통해서 그 회사와 어떤 커넥션을 만들려고, 즉 전관 예우 차원에서 잘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관 예우 기간이 오래 갑니까? 길어야 1, 2년이에요. 그 기간 끝나고 나면은 회사 사람들도 당신의 과거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도 당신 더 이상 만나는 거 귀찮아하고 당신한테 연락 오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당신이 재직하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과거 상사가 퇴직하고 나서 자꾸 연락 오면 좋습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관 예우 기간은 금방 지나간다. 좀 전에 얘기했죠. 전관 예우는 1, 2년이면 지나가요. 근데도 그 전관 예우 계속 바라고 회사 과거 부하 직원한테 자꾸 연락하고 이러면 당신만 나중에 왕따 당합니다. 판검사들도요, 요즘 전관 예우 길어야 3년이에요. 판검사들도.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현직에서 이룬 성과는 과장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원들 있어요. 재직하면서 임원일 때 뭐 책도 내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이야, 나 사회에서 알아줘, 이렇게 이제 목에 힘을 줘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회사 소속일 때는 사회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회사를 보고 잘해주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우가 변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임원일 때는 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임원 그만두고 이제 진짜 좋은 책 쓰자, 그래서 열심히 책을 써서 과거에 자기 책을 많이 출판해준 그 출판사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 이렇게 좋은 책 또 썼으니까 출판합시다. 사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임원이 물어보니까 당신이 과거에 출간한 책들은 당신 이름 앞에 무슨 회사, 전무, 상무, 이런 그 회사 소속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어서 팔렸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신은 그 회사랑 빠이빠이 했으니까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이름 하나 갖고 팔아야 되는데 당신 이름 하나 갖고 그 책 살 사람 없다. 그러니까는 출판 못하겠다 이랬어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임원한테는 강의 요청이 많이 와요. 하지만 퇴직 임원한테는 안 와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현직에서 당신이 이룬 성과는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속한 조직의 힘으로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쌍팔년도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임원 그만뒀음에도 아직도 여기저기 가서 내가 과장 때는 말이야, 내가 부장일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 때는 말이야 이거 해봐야 진짜 사람들한테 저 사람 완전 꼰대네 이런 소리만 들어요.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걸 얘기하세요. 제가 이 채널에서 쉽게 말해서 옛날 얘기 한 탄만 계속하고, 제가 물론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영상에서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겨워 죽겠어 아주 저 자식. 그만 좀 옛날 얘기 좀 해. 분명히 이렇게 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은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계속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채널에 사람들이 계속 오시는 걸 거예요. 당신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는 이제 흘러갔으니까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임원일 때는 어때요? 웬만한 회사 자리 가서 당신이 떠들면 당신 말에 토다는 사람 없죠.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전무가 와서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거기에 토 답니까? 당연히 안 달지. 그러니까 임원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말이 진리인 줄 알아요. 하지만 진리라서 진짜 사람들이 토를 안 달았을까요? 지위가 높으니까 그냥 참아준 거예요. 근데도 이걸 모르고 임원 그만뒀음에도 동창회 뭐 아니면은 마을 사람들 모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옛날처럼 진리인 양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뭐야? 너가 무슨 예수야? 이런 식으로 너가 무슨 4대 성이냐? 이런 식의 반응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입지만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를 당신한테 이제 맞추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사회한테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의 경직성에서 좀 탈피하세요. 옛날에는 말이죠. 당신이 회사 들어가고 할 때 수십 년 전에는 자격증도 별거 없었어요. 공무원도 그땐 인기 없었어요. 그렇죠? 그땐 대기업 직원이 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고용 안정성 때문에 IMF 이후로 대기업들 정년 보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오히려 인기일 수도 있어요.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리고 당신은 우습게 보던 자격증들, 뭐 세무사, 간평사, 노무사 이런 것들. 이런 게 요즘에 오히려 대기업 직원들보다 직원 자리보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선호돼요. 왜? 평생 해먹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임원 그만두고 나니까 당장 해먹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우습게 보던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이처럼 세상이 변했는데도 옛날 같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 같은 꼰대 같은 소리만 하고 다니면 당신만 욕먹어요. 그 다음에 소속됐던 당신을 고용해줬던 그 기업에 대한 찬양 좀 그만하세요. 퇴직 임원들이 하는 추태 중에 이게 제일 커요. 대기업 그만두고 나서 예컨대 삼성 그만두고 나서 삼성에 대한 좋은 얘기만 계속해요. 찬양만 해요. 삼성이 무슨 종교예요? 그리고 삼성도 잘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재용도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아니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교도소 가는 게 우리나라 법이고 우리나라 현실인데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절대 선입니까? 그런데 임원들 보고 있으면 제일 추한 게 본인이 속했던 직업 그 대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고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하면은 쉬쉬해요. 제가 동창회 안 나가는 이유도 동창회에서 그런 꼴 보이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뭐 임원 달고 임원 그만두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이 속했던 대기업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면 막 쉬쉬하려고 그래요. 저는 아주 그걸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욕을 하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해야지. 왜 칭찬만 합니까? 그래서 특히 퇴직 임원들이 이런 꼴 보이면 진짜 추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하는 건 조심하시고 오히려 퇴직 임원들 중에 소신 있게 내가 몸을 담았었지만 이건 잘못됐어. 이 회사가 내가 몸을 담았던 대기업이 지금 이러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퇴직 임원이 먹고 사는 길이 뻔해요. 퇴직금으로 회사 차리거나 아니면 어딘가 고용되거나 아니면은 그게 보통 이 두 가지죠. 뭐 자격증 따는 건 힘드니까 나이가 많아서. 근데 본인 돈으로 회사 차리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고용되는 거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리 임원 자리까지 했어도 어디 고용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임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회사를 차리긴 차리는데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질이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일을 하느냐? 본인이 소속됐던 회사의 뒤치다거리, 더러운 일을 대신해줘요. 그런 임원들 꽤나 돼요. 대기업 출신들 중에 많은데 대기업 그만두고 나서 페이퍼 컴퍼니 만든 다음에 본인이 속했던 회사의 더러운 일들 그거를 대신해 주면서 그 회사로부터 떡고물 받아 먹어요. 이거요 정말 추하고 회사도 다 사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면은요 비록 돈은 좀 벌 수 있지만 진짜 추하고 오래 못 가요. 회사들도 알아요. 대기업들도 이 회사가 우리 더러운 일 해주려고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 그래서 한 2, 3년간은 더러운 일 맡기려고 그 회사를 지원해 주지만 그러고 나면은 연 끊어요. 왜냐? 본인들한테 오히려 나중에 본인들 회사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래서 이런 임원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진짜 임원들 중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퇴직금 그 낭비하기 싫으면 퇴직금은 잘 은행에 넣어두고 제대로 투자하고 그냥 퇴직 임원이지만 편의점이나 아파트 경비로도 당당하게 일해요. 그래서 또 버는 돈으로 또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당신의 백으로 입사시킨 자녀가 있으면은 입 닥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임원들 중에 보면 백으로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 자기 자식들 이렇게 넣는 경우 있어요. 노조들도 그런 경우 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임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저 홍길동이라는 임원이 우리 회사를 위해 공헌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 아들내미 하나 뽑아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몰래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임원들 중에 보면 그걸 사회에 또 떠들고 앉아있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 백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과거에 백이 좋았나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나 본데 아들내미 그거 인생 망치는 거예요. 딸에 대해서 얘기해도 마찬가지로 딸내미 인생 망치는 거고
그걸 알게 되면 회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저 아들내미 저 딸내미는 아버지 백으로, 엄마 백으로 들어갔구나.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임원이 그만두고 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더 이상 저 사람 임원 아니잖아요. 그럼 저 사람 아들한테 더 이상 잘해줄 필요 있어요? 잘해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직으로 돌리거나 퇴직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백으로 회사에 당신 아들내미 딸내미 입사시킨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 자식들 인생을 망치는 결과도 많이들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당신은 세상을 모른다. 내가 그래도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나만큼 세상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장 상인들이 당신보다 더 세상을 잘 알지도 몰라요. 세상의 밑바닥은요. 겪어본 사람만 아는데 당신은 밑바닥까지 안 가봤잖아요. 그렇다고 당신이 계속 하이 클래스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당신들이 아주 잘난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평생 거기서 계속 먹고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사회를 모르면 누군가한테 뒤통수 맞고 당신 피눈물 흘리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부터 좀 제대로 배우세요. 퇴직을 했으면.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소리 많이 했는데 퇴직 임원들 중에 제가 얘기하는 이것들 모르고 착각하고 함부로 사회활동하다가 남은 인생 완전히 골로 가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하루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